안녕하세요. 유학 읽어주는 남자 드림제이 코리아 양원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냈던 아일랜드 생활에 대한 이야기 몇 가지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아일랜드에서 홈스테이 집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호스텔에서 머물다가 집을 찾아야겠다 집을 찾았는데 제가 찾은 집이 어디 있는 거였냐면 감옥 옆에 있었어요. 사실 더블린 도착하고 그때가 약 2주 정도 지났을 시점, 거의 4주 정도 됐을 때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가지고 어플로 막 찾고 이런 뭐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가 이루어지는다기보다 저 때는 다프트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긴 있었는데 좀 제한적이었고요. 아직도 여전히 신문을 보거나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을 찾는 케이스였어요. 저도 이제 신문을 보고 광고가 올라온 걸 보고 전화를 했어요. 그때 부동산 관계자가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되게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더블린 세븐 에어리어에 랜드로더가 여러 개의 집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집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방 두 개짜리 집이었고 조그맣지만 제가 일하고 있던 호텔에서도 거리도 가깝고 시티까지도 걸어서 한 20분 정도면 되니까 괜찮겠다 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조금만 나오면 노스 서큘러 로드가 있어서 거기가 버스로 공항 가거나 이것도 되게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집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집 다음 블럭이 이제 가다 스테이션이고 그 옆에가 병원이 있고 그 뒤에는 사실 공간이 좀 모호하긴 한데 뭐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서관도 그 뒤에 있고 어쨌든 편의 시설은 근처에 있었어요. 핍스브로 테스코드 그쪽에 있었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가 감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 되면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알았다면 아마 안 구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거기서 약 6개월 계약을 하고 6개월 살고요. 저희 딸이랑 집사람이랑 이제 온다고 해서 또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찾은 곳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이었고요. 방이 하나, 둘, 셋, 넷. 방이 4개 있는 집이었고, 부엌이랑 화장실은 2개 이렇게 사용하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에서 이제 저랑 같이 아일랜드에 갔던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살았거든요. 어느 날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집은 어디에 있었냐면 마운트 조이라고 마운트 조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몬 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 됐든 되게 서민 아파트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일을 해서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후원금 재정 그러니까 뭐 지원금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소셜 웰페어라고 하는데 그걸 받으면서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서민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사실 깨끗하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은 아니었는데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하다 보니 또 엉뚱하게 그런 집을 구한 거예요. 사실 그 집 랜드로드가 존이라고 하는 남자분이셨는데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뭐 만나서 집을 쇼잉할 때도 랜드로더가 너무 되게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되게 좋은 분이셔서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던드럼으로 갔어요. 던드럼에 갔을 때는 에이컨 드라이브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되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좋은 곳이었고 랜드로드 그 가족분들도 미크로 사시는 분이셨는데 되게 좋으셨어요. 자주 안 오시지만 오시면 뭐 잔디도 깎으시기도 하고 뭐 불편한 거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도 해주시고 되게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2년 반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집 구하는 게, 외국에서 집 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냥 이제 한 명만 살고 있는 싱글 룸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집을 전체로 빌려가지고 생활을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부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스, 전기, 인터넷, TV 이런 것들을 신청해야 되죠. 그리고 garbage bin 같은 경우도 뭐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초록색 통이랑 갈색 통이 있는데 그 통을 신청해서 그 쓰레기 관련된 처리하는 업체가 와서 등록해주고 그 통을 제공하는 거에다만 넣어야지만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컨트랙이 뭐 내가 사는 것만큼만 딱 되는 게 아니라 미니멈 1year이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그 기간을 못 채웠을 때는 그 위약금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그거를 해지하려면 30 days in advance written notice 그러니까 써가지고 제출을 보내야 그게 실제로 되지 전화나 이런 걸로는 해지가 안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접하는 여러 가지 문화들, 특히나 집과 관련된 문화들을 제가 체험하면서 되게 어렵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유학원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가족과 함께 오시거나 아니면 학생이지만 와서 집을 구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내가 비록 짧은 경험과 아는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유학원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파일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좀 전에 아내하고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예전에 살았던 그 아일랜드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했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나름대로의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일랜드는 월세였고요. 그 월세가 좀 아깝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외국인이 집을 통째로 살 수 있는 그런 큰 자금을 마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한국처럼 전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월세 제도를 활용해야 됐고요. 월세는 한 달 디파짓 내고 한 달을 먼저 선금으로 제공하고 난 다음에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맡겨놨던 디파짓을 돌려받는 시스템. 혹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게 위약금처럼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다른 사람으로 리플레이스 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랜드로드에 따라서 허용해 주는 사람도 있고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코로나가 좀 안정되고 다시 아일랜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집 구할 때 너무 싸다고 위험한 지역에서는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과 또 도둑도 들어왔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학 읽어주는 남자 이전에 제가 아일랜드 살면서 집 구했던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었던 그 이야기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